법률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저희만 믿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월 1회 법률 세무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농대 졸업생, 재학생의 원활한 영농 영어를 위하여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딱 1년이라고 하면 1영년이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만약에 제가 뭐 사업을 12월 1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종합이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뭘 합쳤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사업소득은 12월부터지만 그 앞에 다른 소득도 다 합치겠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라는 거죠. 12월 31일 날 제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1억이 생겼는데 그 이름에 또 10억이 생겼어요. 이건 안 합칩니다. 무조건 그 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득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뭐 매출액이 10억인데 뭐 이것저것 비용 쓰고 뭐 직원들 월급 인건비 조금 다 했더니 뭐 손해가 나더라 오히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됩니다. 이익이 안 났으니까. 뭐 부가세는 그렇지는 않지만 웬만한 모든 세금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이익이 안 나는데 세금을 그렇진 않다. 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은 어떤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치냐 보면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친 거를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만약에 이 소득을 합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회사의 대표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두레텍스의 대표다라고 하면 세금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누진세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세금을 내면 2,000만 원 벌면 200만 원 세금 내는 게 아니라 300만 원, 400만 원씩 세금을 내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벌면 세금 3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벌면 세금 100만 원 낸다고 하면 이걸 안 합친다고 하면 그냥 사업소득으로 하다가 한 6월쯤부터는 장사를 안 해요. 장사를 안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익이 안 나게 만들어 놓고 여기 회사에 이자로 받아요. 이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뭐 100원 빌려주고 뭐 100원씩 뭐 이자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 여러 가지 이 소득의 종류를 막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버려요. 뭐 사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소득을 안 합친다고 하면 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과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배당, 부동산인데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합쳐라. 그러니까 제가 1월부터 한 9월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 10월부터 뭐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제가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이 두 개는 합친다는 거예요. 12월 30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근데 옆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두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써놨죠. 이건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근데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뭐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받는 걸 퇴직소득이라고 하고요. 양도소득은 제가 뭐 아파트를 사가지고 한 10년 살다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때 발생하는 이제 소득이 양도소득인데 느낌이 어떻나요? 퇴직소득도 그렇고 양도소득도 지금 팔아서 제가 뭐 1억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주고 팔아서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오지만 9억이라는 양도 차익, 뭐 1억에서 10억 됐으니까 9억 그 차익이 9억만큼 제가 돈을 벌었다고 치면 그 9억은 오래 번 건가요? 다 오래 번 게 아니라 꾸준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 아파트 값이 오른 거죠. 근데 올해 이 누진세로 다 과세를 해버리면, 한꺼번에 과세를 해버리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지금 누진으로 과세하는 것도 억울한 판에, 다른 소득이랑 합해버리면, 이건 납세자가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랫동안 발생한 소득인데, 올해 다른 소득과 합치면 납세자가 불리하니까. 그래서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랫동안 발생한 소득이니, 이 소득만큼은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내라. 그래서 오랫동안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득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는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뭐 총급여에 따라서 뭐 급여가 뭐 500만 원 이하는 70% 내주고 뭐 1억 이상은 뭐 2%까지만 해주고 연간 뭐 2천만 원 한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사업소득자는 제가 매출을 10억을 하고 물건 사오는데 뭐 한 7억이 들어가고 제가 직원들 월급 주는데 또 한 2억이 들어가고 그랬더니 10억에서 7억 물건 주고 사고 7억 빠지고 직원들 인건비 줬더니 2억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1억 빠고 10억 매출했지만 1억 이익이라고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데 제가 월급 받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본전이 얼마일까요? 회사 다닐 때 버스도 타고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제 차 자차로 출퇴근도 하고 기름값도 넣고 차 보험료도 내고 그리고 또 뭐 신발도 사야 되고 양복도 사야 되고 그러면 그걸 다 비용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애매하죠. 얼마를 빼줘야 될지 뭐 옷은 뭐 비싼 옷 타고 다니면 비싼 옷 빼줄 건지 아니면 차는 뭐 마이바흐 타고 다니면 마이바흐를 다 빼줄 건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그냥 일괄적으로 아마 이 정도 빼주면 되겠지 해서 근로소득자는 이제 일괄적으로 빼준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세금의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할 때 근로소득자는 뭐 유리지갑이다, 유리지갑이다, 뭐 국세청이 보고 있는 유리지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로소득자의 그 세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불쌍하니까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택법상 뭐 여러 가지 뭐 신용카드 세액 공제, 뭐 소득 공제, 뭐 여러 가지 공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제를 빼준 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요. 세율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400만 원 이하는 6%, 최고 10억 초과는 45%.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또 본세의 1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400만 원 이하는 6.6%, 1,400에서 5,000 이하는 15%가 아니라 16.5%, 뭐 26.4%, 38.5%, 뭐 41.8%, 뭐 등등등 해서 10억 초과는 45%에다가 4.5%를 더한 49.5%입니다. 근데 여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도 정산이 돼요. 건강보험료도 정산이 되면 거의 진짜 뭐 50, 한 5%에 육박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래서 물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뭐 저 역시도 10억이라는 돈을 계산만 해줬지 뭐 제가 벌어보지는 못해가지고 10억 벌면 뭐한 5억 세금 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진짜로 어떤 분은 그 월급이 18억이었는데 뭐 진짜 세금이 뭐 8억 몇천인가 내는 거 보고 월급을 뭐 한 달에 막 1억 몇천씩 받는데 월급을 1억 5천이라고 신고를 하는데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거는 무슨 8천만 원, 뭐 이렇게 꽂히는 거 보고, 야, 진짜 세금 아깝다고 생각되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종합소득에서 해당되는 이제 비과세 소득, 우리 이제 농수산대학교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소득 포착이 제일 안 되는 업종이 농업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농업에 대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다 매기려고 국세청이 달라들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악착같이 다 매긴다고 하면 일하기 싫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를 그러니까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비과세, 어차피 비과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이 세금 냈다는 말씀 들어본 적 없죠. 그래서 대부분 다 100% 비과세된다. 뭐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는 뭐 벼, 보리, 밀, 뭐 이런 거 감자, 뭐 메밀, 뭐 콩,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 다 100% 세금 없이 이제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식량 작물인데도 뭐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먹지 않는 것들, 뭐 과실, 견과류, 음료용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사치품의 느낌이 나죠. 뭐 당장 이거 있어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들은 비과세는 안 해준다. 하지만 이 비과세 안 해주는 것도 연간 10억까지는 또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또 다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량작물 재배업에서도 이제 화훼나 커피 뭐 이런 거는 세금 나올 수 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어로어업에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것도 비과세. 근데 이제 어로어업은 이제 비과세인데 한도가 있죠. 확실히 이 농업회사법인도 그렇고 모든 이 제도가 확실히 사람이 많은 쪽에 이제 혜택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연소득 뭐 3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해주고요. 그리고 축산부가소득 뭐 이런 것도 다 부과에 대해서 저기 일정 부분 이하는 이제 다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제 축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젖소가 50마리까지, 그러니까 성축 기준이고, 그러니까 육성고 같은 경우는 두 마리를 한 마리를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70마리 키우더라도, 뭐, 그 중에 뭐 한 20마리가 큰 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육성우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비과세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목장들, 서울우유 협동조합 조합원들 소득세 신고해주면 거의 젖소가 뭐 7, 80마리 있으신 분들도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실제 내는 세금은 아주 일부 조금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우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젖소에 대해서 이제 원유를 사갈 때 다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사가기 때문에 이 소득 포착이 좀 잘 되죠. 다른 업종보다. 다른 업종은 이제 그나마 좀 뭐 소득 포착이 잘 안 되는데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포착이 어느 정도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해봤자 거의 대부분 이제 세금 실제 납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뭐 유부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다 거의 이제 세금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주, 뭐, 우리 이제 뭐, 소곡주 뭐 등등등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연간 뭐 1200만 원까지는 모두 비과세고요.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농업을 이제 영위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세금이 하나도 없죠. 웬만하면 세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농업회사법인, 뭐 이런 회사법인으로 아니면 또는 영농조합법인, 뭐 이런 걸로 이제 농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개인으로 하면 세금 안 내고 법인으로 하면 세금 낸다고 하면 누가 법인으로 하겠습니까? 법인으로 하는 게 더 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더 장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해도 소득세가 웬만하면 다 면제되고요.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저기 배당을 해주면 그 역시도 다 면제해줍니다. 소득세는 그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원천징수라는 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자를 대신해서 내주는 건데요.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울우유 조합원님들을 이제 그 상대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현재. 사실은 뭐 비단 조합원님들만 그럴 것 같냐 싶지만 뭐 웬만하면 이제 요새는 지방에 다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 부분 있지만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있어요. 그 합법적인 체류자들은 원천 징수를 하고 근로자로 원천 징수를 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천 징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천 징수를 당했던 근로자들은 다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천 징수한 사람들은 이제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원천 징수를 제대로 안 한 경우에 뭐 안 한 경우에는 그 과소납부한세액의 3에서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누구든 걸리면 내지 뭐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서 내는 건 더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가산세 나는 걸 더 냅니다.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 뭐 이런 데들은 실제 지급을 많이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한테 지급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세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비용 처리를 안 해요. 비용 처리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은 비용 처리를 아주 투명하게 해야 돼요. 이 투명하게 안 하면 모질라는 돈을 상법에서는 횡령이라고 하고요. 대표이사가 가져갔다 횡령이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그래서 대표가 법인한테 돈을 빌려갔다라고 해서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으로 그렇게 쳐버려요. 근데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들한테 그 돈을 뭐 매달 뭐 한 명당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해가지고 연간 뭐 3,600만 원, 뭐 두 명이면 7,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어차피 내가 신고를 뭐 그냥 이익이 뭐 10억이 난다고 신고를 해도 제가 식물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아예 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신고를 안 해요. 그리고 이익을 10억이라고 신고해요. 이익이 10억이 났으면 법인 통장에 10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죠. 사실은 그 불법 체류자들한테 인건비를 다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법인 통장에는 10억이 아니라 1억만 있어요. 9억에 대해서는 다 비용을 썼으니까. 근데 이익이 10억 났으면 법인 계좌에 10억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법에서는 횡령, 세법에서는 대표이사가 그냥 막 가져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아니면 용업회사법인이라고 소득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 그냥 가져간 돈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진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 봤더니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막 10억씩 돼요. 진짜로.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네가 이랬으면 내가 인건비 신고를 똑바로 했지. 아니면 물건 사올 때 뭐 계산서를 똑바로 받아왔지. 나중에 이제 세무사랑 다툼의 여지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원천 징수를 신고를 하려면 그 사람의 주민번호 아니면 여권번호 이런 걸 입력해야 되는데 나 불법 체류자 쓰고 있으니까 나 신고해요 자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1%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꼭 비용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나중에 법인세 소득세는 안 내지만 횡령, 그 가지급,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만 무지하게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 폐업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법인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주식회사. 가로 열고 주라고 써있는 게 이제 주식회사고, 가로 열고 유라고 써있는 게 유한회사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회사를 많이 설립을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이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득세는 1영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법인세는 사업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업연도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정하면 그게 사업연도고,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또 다른 회계연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또 회사 회계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회계연도를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임의로 정한 회사들은 아주 1%밖에 안 되죠. 1%. 거의 99%의 회사들은, 법인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묻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죠. 묻어서 신고하는 게. 99%의 회사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할 때, 그때 막 정신없이 신고할 때 잘 묻어서 들어가야지. 우리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0일까지 사업연도야 라고 하면 6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는 신고하는 회사가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길래 이제 신고를 해? 하고 한 번씩 눌러본다는 거죠. 그러면 안 걸릴 걸도 걸리기 때문에 남들 많이 할 때 묻어서 하는 게 최고죠. 강남에 일례로 부자들이 강남에 사는 이유가 끼리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이 있지만, 저희 거래처 중에 어떤 이제 대구에서 이제 치과를 하셨던 원장님이 대구에서 맨날 세무조사를 받아요. 매출액이 뭐 한 20억 되는 치과인데 이익이 막 10억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왜냐면 거기서는 이 정도 10억씩 버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세무조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무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르니까 애들 그 교육도 시킬 겸 해가지고 대치동으로 이사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은 이제 대구에서 하는데 집은 대치동. 그랬더니 이사 왔더니 여기 대치동에서는 연간 10억씩 버는 사람이 수두룩 빡빡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는 2억, 30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거는 그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묻어서 하는 게 최고 좋다. 나중에라도 회사를 설립하신다고 하면 사업연도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법인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해서 매출액 빼기 비용,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보다 상당히 낮죠. 세율이. 아까 개인 사업자는 소득 구간이 뭐 한 1억 5천에서 3억 정도만 돼도 38% 세율인데, 38%, 지방소득까지 41.8%인데, 법인세는 2억 이하는 9%밖에 안 돼요. 9%에다가 지방소득세 합치면 9.9%. 2억 넘어도 200억 이하까지는 19%니까 20.9%. 그거밖에 안 돼요. 아까 10억 넘어가면 49.5%인데 얼마나 세율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큰 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법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죠. 법인 전환을 하죠.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다가도 나중엔 다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법인이 번 돈을 내가 나중에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월급을 받을 때 또 소득세를 내죠. 그러기 때문에 배당도 잘 안 하고 월급도,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도 월급을 많이 안 쓰죠. 그냥 법인카드나 많이 쓸 뿐이지. 그리고 좋은 차, 회사차로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월급은 최대한 많이 안 받는 뭐 경향이 좀 있죠. 우리 또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농업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는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까 개인으로 했을 때는 전액 비과세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법인도 과연 비과세를 해주는지 보면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할 때는 면제고 법인으로 하면 세금 내라고 하면 법인으로 아무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식물작물 재배업하면 또 똑같이 면제를 해주고요. 기타 작물 재배업은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수 곱하기 6억, 뭐 5명이 넘으면 최대 30억까지도 비과세를 해주고요. 농업회사 법인도 식물작물 재배업은 전액 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작물 재배업은 뭐 한도가 50억을 한도로 법인세를 또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그래야 이제 뭐 법인으로 할 만하죠. 안 그러면 법인으로 누가 하겠습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단 국세청에서는 관리하기가 더 법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하죠. 왜냐면 법인은 여러 가지 이제 신고할 때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제표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 일정 부분 올라가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바라보기엔 개인 사업자보단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게 관리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자꾸 이제 법인 사업자로 몰아가는 거죠. 법인 쪽에도 똑같은 혜택 아니면 더 좋은 혜택을 조성하면서 영어조합법인도 혜택은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농업법인에 출자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땅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어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을 차려가지고 농업회사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자본금 누가 들으니까 자본금은 최소 한 1억 이상으로 해야지 뭐 혜택이 있다. 그래서 자본금을 1억으로 하려고 이제 법무사를 만나봤더니 통장에 1억 이상 들어간 잔고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1억 없는데? 이거 어디서 빌려다가 넣어야 되나?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했더니 누구한테 알아봤더니 세무사가 선물 출자라는 게 있습니다. 돈 대신 내 땅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선물 출자할 때 농지의 가격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받아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농지가 5억짜리입니다라는 걸 가져가면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 5억짜리 맞네? 그럼 너 자본금 5억 딱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개인이 갖고 있었던 농지가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 소유의 농지가 법인 소유의 농지가 되면서 5억 원의 주식을 받는 거예요. 주식. 땅을 넘겨주고 5억 원어치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양도라는 거죠. 제가 5억 주고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판 거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억짜리 땅을 해서 지금 1억이 없어가지고 5억짜리 땅을 법인에 팔아가지고 대신 자본금 대신 5억을 넣어가지고 했더니만 양도소득세로 1억을 내래요. 그러면 아니 지금 장난해? 돈이 1억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귀찮게 이걸 했더니 나보고 1억을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또 현물자하고 법인전환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1억까지는 법인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을. 그냥 가만 보니까 개인으로 하다가 법인으로 형태만 바뀐 거지. 농사를 주체적으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안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조직 형태만 변경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 일관되게 간다라고 보고 농업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억까지는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뭐 한 1년 전에 산 땅을 1년 정도 농사 짓다가 법인 전환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냐? 그건 아니고 현물주자하는 농지가 제가 거주하는 데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만 이런 혜택을 줍니다. 4년 이상 경작한 농지만. 그리고 이제 농지는 뭐 실제 뭐 공무상과 상관없이 농지냐 아니냐를 따지고요. 사후 관리. 제가 농지를 팔려고 했더니 세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제가 한 4년 이상은 농사를 졌다라고 하면 이걸 법인 전환을 한 다음에 제가 그 주식을 팔아버려요. 그냥 회사를 통째로 팔아버려요. 제 농지는 회사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팔라고 했더니 이거는 또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통째로 남한테 팔면 그러면 세금 안 내나? 아니다는 거죠. 제가 그 양도소득세 감면 받고 나서 3년 이내에 저의 주식을 딴 사람한테 팔면 감면받은 세금은 토해내는 건 당연하고 거기다 이자까지 내야 된다.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가 아니라 식물, 작물 재배업에 사용하던 농지가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부수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사도 있고 축사 옆에 뭐 농기구를 담아놓는 뭐 약간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농업에 그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창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저기 이것도 세금을 아예 안 매겨주냐? 이거는 현물 투자할 때 그냥 세금을 공짜로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1억까지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나중에 세금을 내라. 지금 당장 내지 말고 나중에 세금을 내라. 라고 세금을 밀어줍니다. 밀어줍니다. 그게 이제 2월 같아요. 개인 사업자는 장점이 이제 개인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번 돈을 세금을 아까 49.5%를 내지만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제가 뭐 땅을 살 수도 있고요. 제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아까 세액이 20.9%, 뭐, 그 정도, 뭐, 9.9%를 내지만 그 돈은 법인 돈이, 제 돈이 아니에요. 법인의 주주인 제 돈이 아니에요. 제가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제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에요. 그럼 그 법인 돈을 제가 제 명의로 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서 법인에서 돈을 꺼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돈은 배당 소득으로. 그러면 소득세를 또 10억을 배당한다 그러면 49.5. 또 그렇게 얹어지는 거예요, 세금이. 결국은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가 무조건 세금을 싸게 내는 건 아니다.
때로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돈 잘 버는 사람은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라는 치킨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그 매출액이 몇백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요. 그런데 창업주 그 김호식 회장인가? 그분은 자기가 돈 마음대로 못 쓰는 거가 너무 화가 나서 법인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아직도 개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래서 그분 세금을 뭐 연간 몇십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몇십억 내고 남는 돈 내 맘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아니, 야, 너무 돈이 아까운데 돈은 뭐 법인에 있더라도 이 돈을 잘 활용해가지고 당장 세금을 조금 내고 잘 활용해서 뭐 법인을 좀 키워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라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운영을 하다가 폐업하면 그냥 폐업한 걸로 종합소득세면 끝입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 돈이 남아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무슨 이제 계정 과목으로 돈이 남아있는데 이 돈은 폐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다 배당으로 가져갔거니 하고 그때 국세청에서 이걸 한꺼번에 배당하는 걸로 봐서 그때 세금을 왕창 매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진짜 이익이 안 나가지고 쫄딱 망하는 경우를 아닌 경우에는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거래처가 영농조합법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그 조합원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폐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이익이 상당히 났어요. 근데 실제 이익이냐?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을 해서 비용 처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씩 뭐 한 5년 했으면 5억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 처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정부에 뭐 15억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15억 이익을 제가 폐업을 해보면 15억을 5명이서 다시 나눠서 가진 걸로 계산해서 뭐 한 사람당 세금이 뭐 5억씩 하면 세금이 뭐 한 1억 5천씩 한 4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폐업도 못하고 정말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는 운영이 단순하죠. 법인 사업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장점은 의사결정 신속하고 뭐 당장 창업 비용이 좀 싸고 뭐 이런 거 있고 이제 법인 사업자는 이제 대공신력이 좀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와 병용이 분리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대출로 끌어오기도 뭐 법인이 좀 편할 수가 있죠. 이 계산 구조는 매출원가에서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빼는 건 이제 똑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월급을 가져가는 건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하지만 이제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의 월급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뭐 큰 차이고요. 여기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 전환하면서 이제 현물출자로 그 농업회사법인 차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